이강빈의 잡지사 11호로 18번째 페이지. 내 사전에 지각이란 없다. 녹화날이면 늘 에디터들보다도 저보다도 훨씬 먼저 도착해 계시는 한국사계의 임마누엘 칸트 박광일 선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잡지사 독자 투고란에 반가운 글이 하나 들어와서 읽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김창희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인데요. 안녕하세요. 본방은 챙겨보지 못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박광일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실 때는 주제도 주제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빠져들게 되는데요.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아 그런데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보냅니다. 사극 같은 데를 보면 한식경후회 또는 자시, 술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대체 조선시대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한양에는 해시계나 물시계가 있어서 시간을 알 수 있었다 할지라도 지방에서는 약속을 잡는다든지 몇 시쯤인지 어떻게 알았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소중한 문의가 저희의 또 이제 흥미를 끌어가지고 오늘 이 시간은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조선시대 선조들의 시간 측정 그리고 조선의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시간 체계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 그 연초에 그 12지와 60갑자 특집 할 때 그렇습니다. 자시, 술시 이런 게 12지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12지가 이제 시간을 이제 예를 들어서 달력 날짜를 정할 때도 이제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12달 정해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루의 시간도 12시간, 지금 이제 24시간이지만 사실은 8눈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눈금 숫자 자르면 지금의 1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간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자시. 이게 네. 이제 기준이 돼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24시간 딱 돌아오는 2시간 당시로서는 단위로. 예. 12시간이 딱 돌아오는 방식으로 예. 정해지고요. 지금 이제 그 청취자분께서 식경 네. 이건 또 뭐냐? 한식경 그렇죠. 두식경. 이게 식이 먹을 식자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분에 30분 정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으로 보면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고 한 시즌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의 2시간이니까 네. 조금 이따 보자 하면은 이게 너무 긴 거예요. 코리안 타임이 너무 길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잠깐 어디 갔다 올게요. 그럼 나 한식경이면 갔다 와.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을 어귀까지 잠깐 갔다 오는 이제 그런 시간의 의미로서 그 시간을 다시 잘게 쪼개서 이제 썼다라고 볼 수가 그럼 있고요. 약속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자시에 만나자 이러면은 몇 시에 나가 있어요? 자시에 만나면 일단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통행 금지에 걸려요. 낮 시간 그럼 미시라고 치면은 미시에 만나자면 2시간 단위인데. 그렇죠. 언제 그런데 나가야 이제 돼요? 그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서울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해전교에 보면은 안구일구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 지방에 계신 분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추측해서 시간을 잡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2시는 전부 다 해가 머리 위에 가 있을 때입니다. 오시가. 오시가? 예, 그 오시의 가운데를 정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시는 오전 11시부터 예. 오후 1시를 가리키니까 요 시간을 기준으로 앞뒤를 계산을 해내서 네. 해가 지금 중천에 떴네? 그럼 오시. 그보다 좀 이르다 그러면은 오전 시간, 그다음에 오후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시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가 나눠지기도 하는데 네. 이제 요거 갖고 좀 미진하다. 내가 좀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다. 그럼 세분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하나는 그 관공서에서 예. 오전이 딱 정확하게 시작되는 그 시기에 종을 칩니다. 오전 업무가 끝났다고. 관리들이. 예.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전부 다 종을 쳐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정오구나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네. 그 시간을 기준으로 일단 시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그것도 안 되면 휴대용 시계. 휴대용 시계가 있나요? 예, 휴대용 해시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용? 네, 아, 박물관 정말요?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시계 이렇게 앙부일구처럼 큰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손바닥에 딱 올려놓을 수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나침반 역할을 하는 지남철이 있습니다. 예. 그걸 바탕으로 방향 딱 잡아서 지금 시간 보면은 절기를 볼 때 입춘 지났으니까 3시, 오후 3시네? 3시쯤 지나고 있네? 요런 톤으로 바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좀 보편적이었어요? 보편적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도 당연히 몇 시 미시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충분히 가능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의 일상을 네. 시간에 맞춰서 시계를 본 것처럼 움직여 나갔던 거죠.
그리고 또 밤에는 시간 단위가 더 세분화된다고 하던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2시간인데 두 개의 시간 체계가 조선시대에 돌아갔는데 예. 밤 시간은 그러니까 해가 지고 해가 뜰 때까지를 다시 크게 5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5경하고 네. 각 경을 다시 점으로 쪼개요. 그래서 1경 안에 5점이 있고 네. 2경 역시 5점이 있어서 네. 5경 25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밤 시간 동안. 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여름에는 밤이 짧고 그렇죠. 겨울에는 밤이 길죠. 길어요. 예. 그런데 예전에 출근 시간이 여름에는 일찍 출근하고요. 네. 겨울에는 늦게 출근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예. 정시의 시간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알고 있는 출근 시간에 맞추려면 밤 길에 맞추는 시간이 더 편했던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밤 시간을 별도로 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별도로 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로 돌아가는 시계 하나와 네. 밤 시간을 알려주는 별도의 시계가 필요한 거죠. 한 점 정도면은 꽤 짧겠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시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그 8개로 나눠지니까 한 점이 그러니까 낮 시간은 15분인데 네. 요거는 5개로 쪼개지니까 이게 정오표가 있어요. 그래서 예. 여름에는 좀 짧게 쓰고 겨울에는 좀 길게 써서 평균적으로는 한 25분에서 28분 정도 네. 정도가 한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식경 정도가 되는 거죠. 또 해의 길이를 반영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이 해하고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밤 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요 두 개의 시간을 각각 볼 시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발전된 시스템이었네요. 네. 조선을 대표하는 시계를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해시계, 물시계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원시적인 시기에는 시간을 바라본다 그러면 해의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별의 위치를 가지고 했는데 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밤에는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시계를 못 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시계를 만들 필요를 느꼈겠고 네. 그렇다면은 일정하게 뭔가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니까 가만히 보니까 물이 떨어지면서 네. 그 물이 뭔가를 이렇게 채워 나가면은 그거 갖고 시간 읽을 수 있겠다. 물레방아 돌리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은 물시계가 기본적으로 먼저 발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시계가 처음 발달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신라 성도강 때나 경도강 때 물시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물시계는 뭐냐면 네. 시간 이렇게 쭉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밤 11시 자시가 됐다. 그럼 자시가 딱 되는 눈금에 물이 뭔가를 표시를 하잖아요. 예. 그럼 거기 관리가 자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 직접 육성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2시간 지나서 예. 이제 지금 시간으로 2시간이죠. 그럼 예. 추시가 되면은 축시오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예. 야 이거 방법이 없냐? 예. 그래서 자행자격 스스로 물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네. 그러니까 물도 계속 채워야 돼요. 아, 그러네. 네, 예, 물 채우는 사람이 채우고 있어야겠네요. 거기 넘어가면 또 빠져나가고 예. 이 방법을 해야 되니까 물도 스스로 계속 채우고 그 다음에 시간 제대로 알려주는 거 있으면 좋겠다. 있다는데 만들어 보렴. 예. 누구한테? 장영실한테. 세종대왕이 장영실한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자행자격.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격루는 네. 물시계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기계식으로 바꿔놓은 물시계로서 네. 15장치가 만들어진 그 아. 시계를 자격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15도 되고 그렇죠. 물도 저절로 채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시각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종을 치면은 자시, 축시, 인시가 되면은 그 인형이 요 앞에 딱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자시, 그다음에 축시 예. 이런 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근데 이 자격루의 핵심은 해가 없을 때 쓰는 거거든요. 아, 저런 인형이 나와서. 그렇죠. 저게 이제 귀엽다. 15를 이제 가리키는데 귀엽네. 종을 치는 거는 예. 자축인묘 진사오미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자격루 물시계의 필요성은 해가 없을 때 시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경 5점 네. 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1경 5점에 별도의 15장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보정장치를 넣어서 네. 예를 들어서 1경이 됐다 하면은 먼저 징을 한번 북을 한번 땅 칩니다. 근데 1경 2점이에요. 그럼 북 한 번 치고 징이 2번 치고 3경 3점이면 저기 북 3번 치고 징 3번 징 치고 세 번. 그러면 밤에 지금쯤 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구나. 이제 통금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이 시계를 바탕으로 해서 성문을 열거나 성문을 닫았던 거고요. 잠자는 시간엔 근데 좀 안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가까우면 힘들겠지만 예. 관상가한 분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군사들한테 이제 곧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곧 이제 성문에 나가셔야 됩니다. 네. 이런 표시를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새벽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물시계의 시간에서 해시계의 시간으로 시간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성문을 닫는 걸 인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성문을 여는 거를 파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파자가 깨트린다,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네. 이제부터는 누는 물시계를 가리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부터는 물시계를 쓰지 않는 않는다. 시간. 그러니까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부터는 해시계의 시간으로 아하. 돌아간다라는 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예의상 해시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축인묘 진서온미의 밤 시간에 가장 깊은 게 해시, 자시, 축시입니다. 요 세 개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해시계 어차피 그 전에도 뭐 인시 같은 경우도 해는 없긴 하지만 예. 요 가장 밤에 가까운 요 3시간표는 모든 해시계에 원칙적으로 뺍니다. 아, 그거는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물시계의 시간을 넘어서는 게 해시계고 해시계.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그래서 15장치까지 만들어 놓은 기계장치. 네. 그러니까 뭐 실록 보면은 작은 구슬로 큰 구슬을 움직여서 네. 각각의 15장치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각각의 시간을 알려주는 인형이 네. 북을 치거나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그 원리를 나타낸 동영상이 있다고 해서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저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큰 물그릇하고 작은 물그릇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물그릇이 몇 개를 지나가야 물의 압력이 일정해지면서 동일한 물량이 저 대롱에 채워지게 됩니다. 아, 예. 그럼 저 대롱이 올라가면서 15장치를 건드리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구슬을 건드리게 되고 그 구슬이 각각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다른 큰 구슬을 움직이게 해서 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네, 저 엄청 커야겠네요. 그렇죠. 예. 엄청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덕수궁에 있을 때는 저 물통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보고 자경루다. 근데 저게 어떻게 시계가 되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계 부분은 이제 소실돼서 없어졌던 거를 최근에 국립고궁박물관 가면은 예. 재현을 해놨습니다. 아, 15하는 부분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야, 있습니다. 멋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깊이했고 그걸 실현시키는 실력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이제 말씀하신 해 시간으로 와서 해시계는 어떤 원리인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네, 이제 해시계는 뭐 전 세계 그러니까 아마 인간이 시간이라는 걸 처음 인식한 후부터 모두 시작된 것이 해시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시계의 가장 큰 단점은 새벽에 해 뜰 때 해가 그림자가 안 보여요. 길어지고 흐려져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저녁에 또 해가 또 그림자 아, 그렇죠.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평판 해시계 같은 경우는 네. 오후에 일정 시간만 명확하게 눈금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눈금을 명확하게 모든 시간에 눈금이 같도록 만들 방법을 고민을 해요. 네.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둥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럼 해가 이렇게 둥글게 지나가면 바닥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면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죠. 아, 그래서 예. 앙부일구의 해시계는 오전, 낮, 오후의 모든 그림자 길이가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동일합니다. 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오, 만들었고 신기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대 사람들에게는 농사 지을 때 24절기 양력이 필요하니까 중요하죠. 그거를 예. 왼쪽 오른쪽에 여름에서 겨울, 겨울에서 다시 여름으로 가도록 표시를 해서 아. 해 남중고도를 맞춰서 네. 지금이 몇 시고 절기상으로는 언제쯤 네. 예를 들어서 그림자 가장 길어진다 그러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래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 하지쯤이구나. 가장 멀어졌다. 가장 위쪽에 지금 그림자가 걸려서 돌아간다. 그럼 지금은 동지쯤이구나. 아, 달력 역할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각각의 15를 오시를 기준으로 이제 8칸씩 나눠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 다른 나라에도 저런 시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네. 실물이 나온 게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해시계는 오. 조선의 독자적인 발명품일 가능성이 많고요. 예. 무엇보다도 저 해시계는 이제 지구가 네. 위도에 따라서 사실은 해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저 영침을 세우기 위해서 그림자가 비치는 침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양의 위도를 계산해내야 돼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걸 조선시대 다 계산해냅니다. 그거 어떻게? 37도 5, 37도 3이라는 걸 계산을 해내요. 아, 정말. 그걸 가지고 해시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 해시계를 가지고 적도 근처로 가면 안 맞습니다. 어. 역시 고위도로 가면은 안 맞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예. 한반도가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양에서 맞는 걸 함흥 가면은 약간 오차가 아, 나고 그렇겠네요. 예. 저쪽에 강진 가면 오차가 그렇겠네. 나니까 예. 그거 보정하는 장치까지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그림자
어떤 영침 요 제도까지 나옵니다. 보정 시스템까지. 예, 오, 그래서 조선이 시간에 관해서는 거의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아, 정확함을 그러네.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 시계를 이제 딱 만들어 놨는데 일반 백성들이 볼 때 지금 몇 시야? 그랬더니 그림자가 가운데서 살짝 오른쪽으로 갔어. 아니 몇 시냐니까 오른쪽으로 갔다니까. 이게 지금 자축의 어려워. 축시잖아요. 예. 한자를 못 읽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거기에 오시에 해당하는 데는 말을 그려놓고 그림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오미니까 거기다 양을 그려놓고 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옷이야. 그다음에 미시야. 요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저기 해서 지금 동물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글자로 그려져 있는 아, 겁니다. 예. 아. 근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해전교에 있었던 거는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다고 하는데 야. 그 얘기 뭐냐면 과학의 발달의 목표가 과학 자체가 아니라 네, 실용. 생활의 편리함이라는 인문학적인 고려를 염두에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 해시계를 보면 네. 이제 지금 박물관 같은 데나 아니면 궁궐 같은 데 저 해시계를 전시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막 읽어줍니다. 선생님 30분이 틀려요. 45분이 틀려요. 아, 또 그거 맞춰보는 사람 계시구나.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 예상된 시나리오인가요? 예상된 시나리오입니다. 아, 예. 30분 틀린 거 맞고 예. 45분 틀린 거 맞습니다. 왜 틀리지? 예. 우리 시계가 예.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시계가 잘못됐다? 네,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해가 가운데 올 때가 12시라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울이 127도 동경 기준으로 아. 동경 127도선에 경도선에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우리는 지금 135도선을 그렇지, 그렇지. 쓰잖아요. 편의상. 예, 그렇지. 그러니까 120도하고 135도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 우리가 135도를 선택하는 바람에 7도에서 8도 정도 오차가 생겨요. 앙불구가 정확한 게 맞네. 앙부일구가 정확한 시간이고 이 시간은 세계적으로 표준시를 기준으로 만든 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계하고 이 시계하고는 작게는 40분, 30분, 예. 많게는 45분까지 차이가 납니다. 야. 라고 말씀드리면 네. 그렇군요. 우리 시간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오, 재밌다. 그게 바로 앙부일구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 기다렸는데 안 나올 때 약간 좀 긴팔. 아니요,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유도를 하면 아, 돼요. 유도. 여러분 시계 몇 시예요? 그러면 여기 시계는 몇 역시. 시인데요? 그러면 왜 틀리죠? 이러면 이제 조선시대 이 정도 오차는 있는 건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조선시대는 굉장히 뭐 몇 초까지도 염두에 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차가 없습니다. 역사 투어 회사 대표다운 연륜이랄까요. 예. 너무 재밌네. 네. 자, 이렇게 조선 전기에는 물시계, 해시계가 어떤 대표적인 시계였다면 조선 후기에는 천문시계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 10,000원짜리 지폐에도 이 시계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시계 일부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가 그려져 있지는 않고 저거 지구 보는 네. 같이 전 저게 그 별자리 같은 거 보는 건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저기 별자리 보는 거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과 그다음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움직임을 네. 바라보는 혼천의라고 하는 건데 혼천의.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저 박스까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위에 있는 혼천이는 사실은 조선 전기에서도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혼천이를 기반으로 해서 시계를 만들어냈던 혼천 시계는 네. 거의 유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실제로 저 박스까지 사실은 조금 더 연장해서 그려놓았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스가 있어야 시계 기능을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천문 시계에 저게 이제 표식을 해주거든요. 예. 저 어떻게 보면은 지구가 있는 것을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손으로도 할 수 있는데 네. 저거는 태엽 장치 같은 거 추가 움직이면서 네. 왼쪽에는 그 별의 움직임을 표현해주고 오른쪽에는 시간의 움직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천 시계라고 하는 우리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뭐 성당이나 이런 데 걸리면 천문 시계 있잖아요. 있죠. 그 천문 시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저 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 동그란 부분이 없어도 시계는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되는 거죠. 예, 추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추의 하나의 힘은 저쪽에 혼천의 쪽으로 가고 네네네. 추가 또 하나가 있는 것은 오른쪽에 시계 쪽으로 힘을 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시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혼천이를 활용한 시계라는 것이 아니라 네.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였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조선 후기이긴 한데 그런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였다고?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뭐 자경로라든지 그다음에 뭐 앙부일구 이런 것들을 다 수리해서 다시 쓰긴 합니다만은 예. 이걸 이제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점점 정밀해지면서 네. 약간 오차들이 발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 갔다 오면서 자명종이라는 걸 가져와요. 자명종.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엽 장치로 이제 시계가 돌아가는 걸 보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그 즈음에 갈릴레이가 진자의 등시성이라는 걸 발견을 해서 이게 시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추가 일정한 거리에 있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동일한 시간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를 염두에 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괴종시계입니다. 아, 갈릴레오가 막 그 무게 다른 추 동시에 떨어뜨렸는데 네. 같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그걸 요거 진짜 전등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네. 동일한 시간을 계속 그렇죠, 왔다 그렇죠. 갔다 하는 그게 이제 진자의 동시성이잖아요. 네.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 진자를 시계 안에 넣으면 동일한 시간에 왔다 갔다 하겠네? 예.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당시 중세 유럽에서는 하루에도 15분씩 기계식 장치의 시계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을 하니까 네. 이게 무슨 시계를 매일 15분씩 바꿔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귀찮네. 한 3일 안 바꿔주면 1시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네덜란드 사람들이 넣자 안에다가 네. 넣었는데 성공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약간의 앵커 같은 거를 걸어가지고 탈진 장치라고 해서 여기 진자도 약간 오차가 생기니까 네. 그거를 명확하게 태엽 몇 개를 동원해서 동일하게 돌아가도록 하거든요. 요 탈진 장치까지 넣은 시계가 일본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옵니다. 예. 요거 넣어보자. 네. 그러니까 송희영이라는 사람이 네. 기존의 우리의 그 자경루 전통 플러스 네. 그 다음에 혼천의 전통 플러스 네. 그 다음에 서양에서 들어온 진자시계의 전통을 융합을 시킨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네. 저와 같은 융합된 시계가 나온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야. 그래서 저 진자가 들어간 시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송희영이 만든 혼천시계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직후여서 사실은 약간 보수적일 것 같지만 네, 네. 일부 관료들이나 일부 과학자들이 볼 때는 네. 더 정확한 것들을 원했던 거죠. 예를 들어 송혜영과 같은 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네. 사대부지만 김육이라고 하는 분은 청나라에서 시언역이라고는 훨씬 더 정밀한 달력을 배워오게 합니다. 아, 달력, 역법, 역법이요. 시헌력. 예, 명나라에 쓰던 대통령,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쓰던 봉국역이라고 하는 달력이 오차가 계속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한. 그러니까 시언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0진법을 쓰는 60진법을 쓰는 달력이고 예. 그 전에 대통령이나 봉국역은 100진법을 쓰는 달력이. 당연히 오차가 더 클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네. 이거를 이제 가져오게 되면서 그거를 청나라에 몰래 사람을 보내서 네. 뇌물 써가지고 네. 야 시언역 어떻게 돌려? 해갖고 배워오게 해서 그거를 한국에 있는 그 역박사 역학하는 사람들이 네. 50년 동안 공부를 해서 네. 1700년대부터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 서양 그 문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뇌물을 써서 그걸 배워오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초기에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기려면 배워야 돼. 바람직한 뇌물. 예, 이런 것들이었고 예. 그래서 저기 아까 혼천시계에 보면은 지구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예. 조그만 안에 있는 게 지구거든요. 네. 일단 지구를 둥글게 표현한 것도 놀랍기도 하고 그러네.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세계 지도가 고녀만국전도입니다. 마테오 리치가 그린. 아, 야, 그럼 최신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최신 저게 정보. 예. 그 당시 서양에서 가져왔던 최신 정보를 네. 몇십 년 격차도 나지 않도록 만들었던 조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물론 이제 그 여러 그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역사에서 보는 과학은 뭐냐면 네. 과거에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다면 언제든지 고칠 준비를 하는 거를 과학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선 후기에 몇몇 관료와 과학자들은 그 생각을 하고 저 혼천시계를 만든 겁니다. 우리 거라고 하더라도 잘못됐으면 바꾼다.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그다음에 이게 더 정확하면 고친다. 그리고 예. 그 원리는 배워나간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이후로 약간씩 보수화되면서 그러게요. 끊기고 그러면서 개항까지 그 변화가 이어지지 못했던 점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무튼 저희 목요일 코너에 보통 이제 갈릴레오 선생님이 많이 나오는데 화요일 코너에서 그분 이름을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그 잡지사에서 조금 더 뭐 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예, 다른 과학 코너를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잡지사가 좋은 점이 예전에 그 예, 저기 그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국사 네.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저기 물리 선생님한테 여쭤봐. 그렇죠. 예. 요거는 수학 선생님한테 여쭤봐. 예. 요거는 세계사 선생님한테 여쭤봐. 요게 가능한 게 이게 잡지사의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월요일 썬킴 선생님께서 네. 예, 약간 한국사에 관한 거 하시다가 약간 귀찮아지면은 이 부분은 박광일 쌤한테 물어봐라고 많이 넘겨 지금 축적돼 있어요. 네. 한번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한번 쭉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조선의 시계 기술이 굉장히 좀 발전됐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 시계까지 만나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